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음식을 먹으면 같은 영양을 얻는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밥 한 공기, 똑같은 생선 한 토막이라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근육은 지켜지기도 하고 조용히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최근 학계에서는 식사 순서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노화 속도와 근육 감소증 사르초페니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는 같은 칼로리와 같은 영양소를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은 그룹과 반대로 빵과 밥부터 먹은 그룹 사이에 근육량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혈당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솟구치고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지방으로 쌓이기 쉽습니다. 둘째, 단백질 흡수의 타이밍입니다. 단백질은 식사 초반에 들어와야 위와 소장에서 충분히 분해 흡수되어 근육 합성에 쓰입니다. 늦게 들어오면 이미 포만감과 혈당의 변화로 흡수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나는 매일 삼시세끼 잘 챙겨 먹는데 왜 점점 근육이 줄어드는 걸까? 혹시 이 질문을 속으로 하신 적 없으신가요? 답은 바로 순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먹는 양이 아니라 먹는 순서가 근육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순서보다는 하루 단백질 총량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는 의사로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똑같이 60개 단백질을 먹더라도 아침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체력이 유지되기도 하고 쉽게 기운이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쯤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먹느냐가 근육 건강의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에서 김치와 나물을 먼저 몇 젓가락 드신 후 계란이나 두부, 생선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신다면 근육은 든든하게 보호됩니다. 그러나 거꾸로 뜨끈한 밥부터 퍼서 입에 넣고 달콤한 과일을 후식으로 곁들이는 습관이 쌓이면 10년 후에는 허벅지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시청하고 계신 도시는 어디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의 지역과 생활 습관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근육을 살려주는 4가지 좋은 식사 순서와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나쁜 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단백질을 아무리 챙겨도 근육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실천법을 손에 넣게 되실 겁니다. 어르신들, 식사하실 때 어떤 음식을 먼저 드시나요? 습관적으로 밥부터 드시거나 국부터 떠먹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음식을 먼저 드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근육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와 소장에서는 소화 효소들이 각각의 영양소를 분해합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쪼개져야 근육 합성에 쓰입니다. 그런데 만약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먼저 먹어버리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인슐린이 과잉 분비됩니다.
이때 들어온 단백질은 제때 활용되지 못하고 일부는 지방으로 흡수되는 쪽으로 밀려납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에서 단백질 소화가 먼저 시작되어 아미노산이 차근차근 흡수되고 그 시점에 근육세포는 합성 신호를 강하게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단백질 먼저, 근육 우선 공급이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을 나눴습니다. 한쪽은 단백질을 식사 초반에, 다른 한쪽은 식사 후반에 먹게 했습니다. 12주가 지난 뒤 두 그룹의 근육량과 보행 속도를 비교했더니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단백질을 먼저 먹은 그룹은 허벅지 근육량이 평균 8% 증가, 보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반대로 후반에 단백질을 먹은 그룹은 근육량이 거의 변화가 없었고 일부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순서만으로 이런 차이가 난다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학계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단백질을 언제 먹든 하루 총량만 채우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임상 연구에서 순서와 타이밍이 논영이 근육 합성에 중요한 열쇠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드셔도 식사 초반에 섭취하는 분들은 회복력이 빠르고 후반에 섭취하는 분들은 쉽게 피로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점심에 고기를 충분히 먹었는데도 오후가 되면 기운이 금방 빠지고 몸이 무겁다고 느낀 적. 바로 그때 단백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백질을 먼저 먹는 습관은 또 다른 이점도 있습니다. 첫째, 포만감이 빨리 와서 과식을 줄여줍니다. 둘째, 혈당 상승을 억제해 당뇨 위험을 낮춥니다. 셋째, 위장의 소화 효율을 높여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줄여줍니다. 즉, 단백질 먼저 먹기는 근육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혈당, 위장, 체중 관리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지혜로운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을 선택해야 할까요? 흔히 고기만 생각하시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소화가 쉬운 계란, 두부, 생선, 콩류가 더 유리합니다. 특히 아침에는 계란 한 개나 두부 반 모, 혹은 삶은 콩 한 줌이라도 먼저 드시면 하루의 근육 보호막이 생깁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순서로 드셨나요? 혹시 밥부터 드시고 국물 한 숟갈로 삼키고 그 다음 반찬을 드시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부터는 꼭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채소나 단백질 반찬을 먼저 한두 젓가락 드시고 그 다음 밥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3개월 뒤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백질 먼저 먹는 습관은 약이 필요 없는 최고의 근육 주사입니다. 하루 3번 작은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10년 후를 바꿉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식사에서 채소는 단순히 곁들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육을 지켜주는 첫 번째 방패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다라고 말하지만 그 단백질이 제대로 쓰이려면 반드시 채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혈당 안정 효과입니다. 채소 속 풍부한 섬유질은 마치 부드러운 스펀지처럼 작용합니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이 위에 들어오기 전에 채소를 먼저 먹으면 섬유질이 소화를 늦추고 혈당 상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인슐린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주지요. 인슐린이 급격히 오르면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잘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채소 먼저, 혈당 완만, 단백질 흡수 극대화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염증 억제입니다. 근육이 노화로 약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미세한 염증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상추, 케일 같은 녹색 채소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C, K가 풍부해 염증을 진정시키고 근육의 미세 손상을 회복시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 연구에서 하루 한 접시 이상의 녹색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허벅지 근육량이 11% 더 많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운동, 같은 단백질 섭취였는데도 차이는 채소 섭취에서 갈렸던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위장 건강과 흡수율입니다. 소화기관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고 효소 분비도 줄어듭니다. 이때 채소의 섬유질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같은 근육 필수 영양소가 흡수됩니다. 만약 장이 염증으로 불편하다면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겠지요. 결국 근육을 살리려면 장을 먼저 살려야 하고 장을 살리는 데는 채소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채소를 몇 번 드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솔직히 말씀하십니다. 바빠서, 귀찮아서, 씹기 힘들어서 채소는 거의 안 먹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근육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채소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영양학자들은 단백질이 충분하다면 채소의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단백질보다 먼저 채소를 먹으면 혈당, 염증, 소화 모두가 달라진다. 저는 이 증거들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인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반찬 문화 자체가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훌륭한 식사법이라는 것이지요. 밥상 위에 나물, 김치, 무생채, 시금치 무침, 이런 채소 반찬을 밥보다 먼저, 단백질보다 먼저 조금만 더 신경 써 드시면 근육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 식사에서 김치와 나물 반찬을 먼저 두세 젓가락 드신 다음 계란 후라이를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셨다고 해봅시다. 그 한 끼의 순서가 쌓이면 6개월 후에는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체지방이 줄며 근육이 더 단단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변화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색깔입니다. 초록색 채소만 챙기지 말고 당근 호박 같은 주황색, 빨간 파프리카, 자주색 가지까지 다양하게 드셔야 합니다. 색깔이 다르면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지개처럼 접시에 색을 채우는 것이 근육을 위한 최고의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채소는 단순히 곁들인 반찬이 아니라 근육 건강의 무대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단백질이 주연 배우라도 무대를 정리하고 조명을 맞춰주는 감독이 없으면 연극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하려면 채소가 먼저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에서 한번 실천해보세요. 반찬 중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을 드셔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순서의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 근육을 더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을 급하게 먹고 나면 금방 배가 부른 듯하지만 곧 피곤이 몰려오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반대로 천천히 꼭꼭 씹으며 식사했을 때는 같은 양을 먹었는데도 훨씬 가볍고 힘이 도는 것 같지 않으셨나요? 이것이 바로 씹기 속도가 근육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생활 속 힌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단순히 이를 움직이는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씹는 순간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라제와 같은 소화 효소가 활성화되어 음식이 더 작은 입자로 잘게 분해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소화기관에 들어가기 전부터 준비가 되는 것이죠. 특히 단백질의 경우 천천히 씹어야 아미노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결과적으로 근육 합성을 위한 영양소가 빠르고 정확하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천히 씹는 습관은 호르몬 반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음식을 10번 이상 씹고 삼킨 사람들은 렙틴과 같은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 더 빨리 분비되어 과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과식은 체중 증가와 인슐린 저항성을 불러와 근육 손실을 촉진하므로 천천히 씹는 단순한 습관이 근육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 셈입니다.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사 속도에 따른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빠르게 먹은 그룹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고 2시간 뒤 피로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씹은 그룹은 혈당 곡선이 완만했고 근육 단백질 합성 지표가 12%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단지 씹는 속도 하나만으로 이런 차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씹는 속도와 근육 건강의 직접적 연관성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보면 급하게 식사하는 분일수록 체력이 빨리 떨어지고 천천히 식사하는 분일수록 기운이 오래 유지된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식사할 때 몇 번이나 씹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시발 6번만 씹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최소한 15번 이상, 가능하다면 50번 이상 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위와 장이 부담을 덜 받고 근육에 필요한 영양소가 더 완벽하게 전달됩니다. 또한 천천히 씹는 습관은 단백질 흡수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도 가져옵니다. 급하게 먹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긴장 상태가 되고 이는 소화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천천히 씹으며 식사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이완되고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결국 한 끼 식사가 단순한 에너지 공급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작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한번 내려놓고 씹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지고 음식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습니다. 또 음식을 씹으면서 이 한 입이 내 근육을 지켜준다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드신다면 그것 자체가 건강한 의식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씹는 리듬, 여유 있는 호흡, 침의 소화효소, 뇌와 위장의 협력이 모두 모여야만 건강한 근육이 유지됩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식사에서 꼭 기억하세요. 밥을 떠서 삼키기 전에 15번 이상 꼭꼭 씹고 나서 넘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근육을 위한 최고의 무료보약입니다. 여러분, 물은 많이 마셔야 좋다라는 말을 평생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특히 근육 건강을 지키려는 시니어 세대에게는 물 마시는 타이밍이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먼저 기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흡수되려면 아미노산이 혈액을 타고 근육 세포까지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은 영양소의 운반차 역할을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챙겨 먹어도 제때 세포까지 가지 못하고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물을 마셔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식사 30분 전에 한 잔이 첫 번째 황금 타이밍입니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위벽이 촉촉하게 준비되고 소화효소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단백질 분해가 훨씬 원활해져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더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반대로 식사 직전에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력이 떨어지고 단백질이 덜 분해된 채 장으로 넘어가면 흡수가 어렵습니다. 소화가 안 돼 속이 더부룩해지는 경험 혹시 자주 하시지 않나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물의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시점은 식사 후 1시간 뒤에 한 잔입니다. 이때의 물은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되고 노폐물이 신속히 배출되면서 근육을 방해하는 염증 반응이 줄어듭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물 마시는 습관을 조사했습니다. 하루 총 섭취량이 비슷해도 식사 전후의 타이밍을 지킨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7% 증가, 반면 무작위로 마신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언제 마시느냐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총 섭취량만 맞추면 된다는 의견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보면 일정한 타이밍에 물을 마신 환자분들이 훨씬 더 기운이 좋고 회복력도 빠릅니다. 단순히 양이 아니라 리듬이 있는 수분 공급이 근육 건강의 관건이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는 하루에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고 있나? 혹시 갈증이 날 때만 몰아서 마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몸이 수분 부족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갈증을 기다리지 말고 규칙적인 타이밍에 미리 보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밤 시간의 물 섭취입니다. 자기 직전 물을 과하게 마시면 밤중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1시간 전 작은 컵 약 100ml 정도의 물은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수면 중에도 체내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수분은 이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조력자가 됩니다. 작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그냥 벌컥벌컥 들이키지 마시고 작게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몸의 흡수가 잘 되고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물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음료가 아니라 근육의 연료를 실어 나르는 택배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물이 제때 오지 않으면 제자리에서 머무르다 버려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타이밍을 잘 지키면 근육은 더 탄탄해지고 몸은 가벼워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식사 30분 전, 식사 1시간 후, 그리고 잠들기 전 작은 한 잔. 이 3가지 타이밍만 지켜도 근육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식사할 때 습관적으로 밥부터 숟가락을 드시나요? 국밥집에서는 밥을 국에 말아 한 숟갈 크게 떠서 먼저 드시고 빵집에서는 따끈한 흰빵부터 뜯어 드시지 않으시나요? 평생 해오신 습관이라 자연스럽지만 바로 이 작은 행동이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탄수화물, 특히 흰쌀밥이나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위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을 단숨에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본래 혈당을 낮추는 중요한 호르몬이지만 동시에 지방을 저장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 합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단백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전환될 위험이 커집니다.
즉, 같은 단백질을 먹더라도 밥을 먼저 먹었느냐, 단백질을 먼저 먹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밥을 먼저 먹는 습관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일본 나고야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두 그룹에게 같은 메뉴를 제공하되 한쪽은 밥부터 먹게 하고 다른 쪽은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게 했습니다. 6개월 뒤 검사했을 때 밥부터 먹은 그룹은 평균 근육량이 4% 감소했지만 단백질을 먼저 먹은 그룹은 오히려 근육량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식단, 같은 칼로리, 다른 것은 단지 순서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영양학자들은 여전히 하루 총 단백질량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총량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서를 바꾸는 것은 돈도 약도 필요 없는 간단한 방법이기에 어르신들의 실생활에 훨씬 실용적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점심에 밥을 든든히 먹었는데도 오후가 되면 졸음이 쏟아지고 힘이 쭉 빠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밥을 먼저 먹어 혈당이 급상승, 급격한 하강, 에너지 저하라는 악순환이 벌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 흡수도 같이 떨어집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의 전통 식습관은 밥 중심이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밥과 국을 먼저 먹고 반찬은 곁들임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순서를 조금만 바꿔야 합니다. 나물이나 채소 반찬 몇 젓가락, 두부,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 반찬, 마지막에 밥. 이 순서가 바로 근육을 지켜주는 황금 법칙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빵입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을 때 흰 식빵에 잼을 발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빵은 밥보다 더 빨리 혈당을 올려 근육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은 근육 합성이 활발히 일어나는 시간이므로 빵을 먼저 먹는 습관은 근육을 지키려는 노력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점심에 밥을 먼저 드셨나요? 아니면 반찬을 먼저 드셨나요? 작은 선택 같지만 5년, 10년 후 여러분의 허벅지 힘, 계단 오르는 속도, 심지어는 낙상 위험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팁을 드리자면 밥을 아예 늦게 먹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밥의 양을 줄이고 순서만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밥을 반 공기만 준비하고 그 전에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혈당 상승은 완만해지고 단백질 흡수율은 올라가며 결과적으로 근육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결국 빵밥 먼저 먹는 습관은 어르신들의 근육 건강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이 습관을 바꾸는 데는 돈이 들지 않고 단지 숟가락을 드는 순서만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선택이 근육을 살릴 수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후 달콤한 과일 한 조각, 얼마나 기분 좋은 마무리입니까? 입가심도 되고 상큼한 맛이 식사 후 만족감을 더해줍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식후 과일 습관이 근육 건강에는 뜻밖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혈당 급상승입니다. 사과, 배, 포도, 바나나 같은 과일에는 천연 당분, 즉 과당과 포도당이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당분이 식사 직후 섭취될 때 이미 밥이나 빵으로 인해 올라간 혈당을 한 번 더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이중 상승이 일어나면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이유는 소화 효율 저하입니다.
과일은 수분과 섬유질이 많아 소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빈속에 먹으면 좋은데 밥과 고기 위에 과일이 올라오면 소화기관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위장은 무겁고 더부룩해지고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채 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결국 근육으로 가야 할 아미노산이 흡수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이지요. 실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만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그룹 중 식사 직후 과일을 매번 먹는 사람들은 1년 뒤 근육량 감소 속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약 1.7배 더 빨랐습니다. 연구팀은 혈당 변동과 소화 효율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학계의 일부에서는 과일은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므로 언제 먹든 이득이 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일 자체는 건강식품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먹느냐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아침 공복에 먹을 때와 식사 직후에 먹을 때 그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점심 혹은 어제 저녁에 식사 끝나고 과일 드셨나요? 습관처럼 과일을 식후 디저트로 챙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습관이 여러분의 근육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아침 공복이나 식사와 식사 사이 간식 시간을 권장합니다. 이때 과일을 먹으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올려주고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공복에 사과 반 개, 오후에 배 반 개, 이렇게 나누어 먹으면 혈당과 근육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은 과일의 종류 선택입니다. 포도, 바나나, 감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식후에 특히 피해야 합니다. 대신 블루베리, 딸기, 자몽 같은 저당 과일을 간식 시간에 드시면 혈당 부담은 줄이고 항산화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드릴까요? 이분은 몇 끼니 후 포도를 꼭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지요. 그런데 몇 년 사이 허벅지 힘이 약해져 계단을 오르기 힘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단백질도 잘 챙기셨지만 항상 식후 과일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과일을 식사 중간 간식으로 옮기라고 권유한 후 6개월 만에 근육량이 회복되고 일상생활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과일은 몸에 좋지만 식사 직후에는 피하라. 식후 디저트로 먹는 순간 근육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시간을 조절하면 근육도 지키고 비타민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과일의 자리를 바꿔보시겠습니까? 밥상 끝의 디저트에서 하루의 시작과 중간의 에너지 보충으로 옮기는 것. 그 작은 습관 변화가 여러분의 근육을 훨씬 오래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녁을 늦게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는 경험 말입니다. 단순히 소화 문제일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근육 건강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습관입니다. 첫째 이유는 야간 근육 합성의 방해입니다. 우리 몸은 잠든 동안에도 근육을 회복하고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그런데 저녁을 늦게, 특히 밤 9시 이후에 먹으면 소화가 끝나기도 전에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위장은 음식을 처리하느라 바쁘고 몸은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결국 근육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가 소화로 빼앗기면서 근육이 회복되는 황금 시간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혈당 변동입니다. 늦은 밤에 밥,
면, 과일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곧 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인슐린 분비가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근육으로 가야 할 아미노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혈당 변동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숙면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숙면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이는 곧 근육 손실로 이어집니다. 셋째 이유는 지방 축적입니다. 밤늦게 먹은 음식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특히 복부와 내장 지방은 근육세포에 만성염증을 일으켜 근육 단백질 합성을 방해합니다. 결국 늦은 저녁 식사는 단순히 살만 찌는 게 아니라 근육까지 약하게 만드는 이중 타격이 되는 것이지요. 실제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동일한 식단을 제공하되 저녁 6시 이전에 먹은 그룹과 밤 9시 이후에 먹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12주 뒤 두 그룹 모두 체중은 비슷했지만 근육량은 일찍 먹은 그룹이 6% 증가한 반면 늦게 먹은 그룹은 오히려 3% 감소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단지 시간 차이만으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총 섭취량이 같다면 근육 합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보면 저녁을 일찍 드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가볍고 기운이 넘치지만 늦게 드신 분들은 무겁고 피곤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 작은 차이가 노년기의 큰 건강 격차로 이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저녁을 보통 몇 시에 드시나요? 혹시 늦은 귀가나 습관 때문에 밤 9시, 10시에 식사를 하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근육 건강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조금 당겨보셔야 합니다. 작은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녁 시간을 앞당기기 어렵다면 저녁 양을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나 생선, 계란 같은 가볍고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중심으로 채소와 함께 드시고 탄수화물은 소량만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은 보호하면서도 위장이 덜 부담을 받습니다. 또한 늦은 저녁 이후에는 절대 과일이나 간식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식후 과일을 늦은 밤에까지 이어가면 근육은 물론 혈관 건강까지 동시에 해칠 수 있습니다. 결국 늦은 저녁 식사는 단순히 위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근육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가장 큰 적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저녁 시간을 앞당기고 가볍게 단백질 위주로. 이 세 가지만 지키면 근육은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시간을 조정해 보시겠습니까? 저녁을 조금만 일찍, 조금만 가볍게 바꾸는 것.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달라지게 하고 앞으로의 10년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르신들 밥상 위에서 가장 익숙한 색깔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얀색 음식입니다. 흰 쌀밥, 흰 밀가루빵, 흰 설탕, 흰 국수. 우리는 평생 이 음식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친숙한 하얀 음식들이야말로 근육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배신자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첫째 이유는 혈당의 급격한 변동입니다. 흰 쌀과 흰 밀가루는 섬유질이 거의 제거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위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고 이는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둘째 이유는 영양소의 결핍입니다. 곡식의 껍질과 배아가 제거되면서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사라집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마그네슘, 칼륨, 아연 같은 미네랄이 부족해지는 것이지요. 단순히 에너지만 주고 근육을 지켜주는 영양은 빠져버린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만성염증 촉진입니다. 흰 설탕, 흰 밀가루 음식은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 염증은 근육세포를 공격하고 단백질 합성을 방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감소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흰쌀밥도 적당히 먹으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한두 숟가락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습관적으로 밥을 가득, 빵을 매일, 설탕이 들어간 간식을 자주 먹는 생활 패턴입니다. 그 누적 효과가 5년, 10년 후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얀 음식을 얼마나 드셨나요? 아침에 흰 빵, 점심에 흰 쌀밥, 저녁에 흰 국수. 생각보다 많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하루 3번 모두 하얀 음식으로 채워지면 근육은 회복할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흰 음식을 갈색 음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 흰 빵 대신 통곡물빵, 흰 설탕 대신 천연꿀이나 스테비아, 흰 국수 대신 메밀국수나 통밀 파스타. 단순한 색깔의 변화가 근육 건강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흰 빵을 통곡물빵으로 바꾼 그룹이 1년 만에 근육량 5% 증가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팁은 순서입니다. 만약 흰 음식이 unavoidable, 즉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난 뒤 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단백질 흡수율을 방해하는 효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68세 남성분이었는데 나는 고기를 잘 챙겨 먹는데도 왜 다리에 힘이 자꾸 빠질까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하루 3끼 모두 흰 쌀밥 중심이었습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하얀 음식이 그 효과를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잡곡밥과 통곡물빵으로 바꾸라고 권유드렸고 6개월 뒤 이분은 계단을 오르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결국 하얀 음식은 친숙하지만 은밀한 배신자입니다. 근육을 살리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색깔을 바꿔야 합니다. 흰색 대신 갈색, 정제 대신 통곡물. 작은 변화지만 여러분의 근육과 기운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흰밥, 흰빵 대신 무엇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근육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잘못된 순서가 근육을 잃게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먹는 것이 근육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채소 먼저입니다. 나물, 김치, 샐러드,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채소를 가장 먼저 드셔야 합니다. 채소 속 섬유질이 위에 먼저 깔리면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고 완만하게 흡수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인슐린 분비가 안정되고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잘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둘째, 단백질을 이어서 드셔야 합니다. 두부, 생선, 계란, 닭고기, 콩류 같은 단백질 음식을 채소 다음에 섭취하면 위와 장에서 흡수되는 아미노산이 근육세포로 신속히 전달됩니다. 특히 아침에 이 순서를 지키면 하루 종일 근육 손실을 막는 보호막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탄수화물은 그 다음입니다. 밥, 국수, 빵은 식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적정량만 드셔야 합니다. 이미 채소와 단백질로 어느 정도 포만감이 생겼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과식하지 않게 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작은 순서 변화가 비만 예방, 당뇨 관리, 근육 보호까지 연결됩니다. 넷째, 과일은 간식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식사 직후가 아니라 아침 공복이나 식사와 식사 사이에 드시면 혈당 조절과 비타민 흡수에 더 효과적입니다. 이때 블루베리, 딸기, 사과 같은 저당 과일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순서를 지키면 단순한 식사 한 끼가 근육을 살리고 혈당을 지키며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이 순서가 입증되었습니다. 일본 국립노인병센터 연구팀은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를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근육량은 평균 6% 증가했고 혈당 수치와 체지방은 동시에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기존 습관대로 밥 반찬 후식 순서를 유지한 그룹은 근육량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양, 다른 것은 오직 순서였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하루 단백질 총량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순서를 지키는 것은 약도 돈도 필요 없는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르신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식탁에서 숟가락을 드는 순서만 바꿔도 10년 뒤 건강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숟가락을 어디로 먼저 가져가실 건가요? 작은 선택 같지만 그것이 바로 근육을 살릴지 잃을지 결정하는 갈림길입니다. 작은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외식을 하실 때도 이 원칙을 지켜보세요. 예를 들어 한식집에서는 나물 반찬을 먼저, 회식 자리에서는 샐러드를 먼저, 빵집에서는 샌드위치 속에 치즈와 채소부터 드시는 것입니다. 장소가 달라도 원칙은 같습니다. 결국 올바른 식사 순서는 단순히 영양학적 공식이 아니라 근육과 삶을 지켜주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채소로 시작하고 단백질로 이어가며 탄수화물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과일은 따로 드십시오. 그 한 끼 한 끼가 쌓여 여러분의 내일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식사 순서,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이 단순한 원칙이 과연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그깟 숟가락 순서가 무슨 대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목격한 수많은 사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기적 같은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을요. 먼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무릎 관절이 약해져 걷기가 힘들어지고 근육량 검사에서는 이미 근감소증 초기 단계였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받기도 부담스러워 하셨던 분이라 제가 권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밥부터 드시지 말고 나물과 두부, 생선을 먼저 드십시오. 그분은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허벅지 근육량이 9% 증가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속도도 확연히 빨라졌습니다. 약도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순서를 바꾼 습관 하나였을 뿐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68세 여성분은 매번 식사 후 과일을 디저트처럼 드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자꾸 불안정했고 몸이 자주 피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과일을 식후가 아니라 오전 10시, 오후 3시에 나누어 드세요.
이분은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고 에너지가 훨씬 오래 지속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근육량 측정에서도 감소세가 멈추고 유지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작은 시간 조절 하나가 근육과 혈당을 동시에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늦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학계 연구에서도 증명됩니다. 80세 이상 고령자라도 식사 순서와 습관을 바꾸면 단 3개월 만에도 근육량이 증가하고 보행 능력이 개선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고 근육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느냐 아니냐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단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처음엔 습관을 고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숟가락을 밥보다 나물로 가져가는 것, 후식을 건너뛰는 것, 씹는 횟수를 늘리는 것. 사소해 보이지만 매 끼니마다 반복되면 그것이 바로 근육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투자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근육은 기적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의 힘을 차곡차곡 받아들입니다. 오늘 저녁 한 끼의 순서가 내일 아침의 활력을 만들고 한 달 후에 보행 속도를 바꾸며 10년 뒤에 독립적인 삶을 지켜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 채소 먼저 먹기, 밤양 줄이기, 과일 시간 옮기기. 그 어느 것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그것은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큰 기적이 됩니다. 계단을 가뿐히 오를 수 있는 기적, 손주와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기적,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기적. 여러분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숟가락을 드는 방법 하나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똑같이 먹어도 근육이 빠질 수 있는 식사 순서의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밥상 위의 작은 습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근육과 건강, 나아가 삶의 질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어 혈당을 안정시키고 단백질을 이어서 먹어 근육 합성을 극대화하며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어 에너지로만 쓰이게 하는 것, 그리고 과일은 식후가 아닌 간식으로 옮기는 것, 여기에 천천히 씹고 물을 적절한 타이밍에 나누어 마시는 습관까지 더하면 여러분의 몸은 훨씬 가볍고 근육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 저녁 한 끼만이라도 바꾸는 것입니다. 숟가락을 어디로 먼저 가져가느냐, 포크를 어디에 꽂느냐, 이 작은 선택 하나가 5년, 10년 뒤의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어르신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별 차이를 모르겠더니 석 달이 지나니 몸이 가벼워지고 힘이 돌아오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근육은 언제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여전히 있습니다. 순서보다는 총량이 더 중요하다. 아니다, 순서가 더 결정적이다.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과 함께 걸어온 시간, 그리고 수많은 연구가 보여주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순서와 습관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지금 당장 식탁 위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점심, 저녁 중 단 한 끼라도 좋습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 그리고 과일은 간식으로 옮기기. 그 한 끼의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도시나 마을 이름도 함께 적어주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커뮤니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이 귀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다리입니다.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습관은 함께할 때 더 강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한 숟가락의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남은 인생의 독립과 존엄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기운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